안녕하세요. 영어회화, 재무설계, 그리고 주식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재무설계 부분에 대해서 재무보험설계죠. 3월에 대한 이슈, 우리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3월을 지금 절판 시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판 시즌이라고 하는지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설계사분들이 잘못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속칭 뻥이라고 하죠. 뻥을 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욕심이 앞서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고 그래 옳은 정보는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글 쓴 것처럼 제가 쓴 글들은요, 우리 이제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라는 함투라는 카페, 16만 명 정도 있는 카페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제 이 글을 올려서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 카페죠. 진코치 카페에서도 공유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글 전문은 제가 밑에다가 이제 댓글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투에서는 우리 주식 투자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보물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거는 모든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함투를 알면 행운이다라는 말도 있고, 진코치 카페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영어도 할 수 있죠. 재무보험 설계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주식 투자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3월 업계에 있어서 절판 시즌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4월부터는 일단 뭐가 변경되냐면, 다음 달부터는요, 우리 의료실손 보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의료실손 보험이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설계사분들 중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는 우리 영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가입해 놔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4월부터는 의료실손 보험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바뀌는 건지 제가 1번, 2번으로 써놨어요. 1번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요, 지금은 일반 종신보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 통합건강보험이라고 하죠. 그 내용 안에 의료실손 특약으로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하지만 4월부터는요, 일반 종신보험이나 일반 건강보험에다가 의료실손 특약으로 추가할 수가 없고요. 오직 단독 의료실손 보험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야, 너 실손 얼마 갖고 있어? 너 보험 얼마 갖고 있어? 너 보험 뭐 갖고 있으라 물어보면은, 아, 나 실손 갖고 있는데, 실손 하나 갖고 있는 한 5만 원 해. 이렇게 말하거나, 아, 실손 하나 갖고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해. 좀 비싸.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거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하지만 실손은요,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료실손 보장 특약을 가입을 할 때, 의료실손 보험 자체를 가입을 할 때 20대 같은 경우는 만 원, 혹은 만 원이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고요. 그다음에 30대 이후부터 50대 사이가 돼도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되고요. 50대 이후부터도 60대까지는 3만 원 정도, 이 사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의료실손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렇게 비싼 내용이 아니에요. 비싼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실손 보험을 5만 원 정도 갖고 있어, 아니면 8만 원 정도 갖고 있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왜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일단 설계사가 잘못 판매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못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설계사는 이거 의료실손 보험인데 하나 가입해 주세요. 혹은 이거 의료실손 보험인데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뭐 암도 추가하고요, 모두 추가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봐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의료실손 보험을 가입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가입을 한 보험 자체는 생명보험회사를 기준으로는 종신보험 더하기 그 안에 의료실손 특약을 추가를 한 거고요. 손해보험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기본계약이 상해사망, 질병사망이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의료실손 특약을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라고 하냐면, 의료실손은 단독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진코치 기가입 고객들 있죠. 저의 기가입 고객들은 이미 단독으로 의료실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저는 아예 의료실손 특약을 따로 넣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분리를 해서 가입을 시켜줬거든요. 왜? 의료실손 보험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저는 그래도 상품 판매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고객이 마음에 만약에 안 들어서 얘를 좀 해지를 하고 신규로 갈아타고 싶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종신보험 안에 의료실손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의료실손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금 청구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받아주는 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회사에서 가장 손해율이 높은 게 바로 의료실손 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지만 설계사들 중에 이걸 되게 쉬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실손보험은 사실상 돈이 안 되거든요. 실손보험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꼭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수술 입원 시에 질병 상해 5천만 원 한도로 내가 병원비를 냈을 때 5천만 원 한도로 영수증을 발행을 했을 때 급여 항목에서 10%, 비급에서 20% 항목을 제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급여를 발생시키는 일반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직장인 혹은 자영업자로서 그 정도만큼은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내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우리 내 몸의 질병이든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로 인하여 내가 드는 비용에서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10% 20%를 제하고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다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4월부터는 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너무 쉬쉬하게 설계사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정한 거죠. 야, 이제는 보험회사 너네들 넣어서 못 팔아. 따로 판매해. 단독 의료실손 보험으로만 판매해.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설계사들이 끼워서 팔았던 사람들은 어렵겠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근데 4월부터는 그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월에 절판 시즌이라고 하면서 4월에 가입하시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급도 잘 못 받을 수 있고 범주도 좁아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막 빨리 지금 가입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유병자. 과거에 질환,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병원에 과다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청구를 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 심사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 부담보를 잡혀서 전기간 부담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예 그냥 아까 말했던 거절 처리 당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의료실손보험이 출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가 듣기로는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다 자기부담금이 30%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저도 아직은 조금 찾아봐야 되지만 유병자들을 위한 의료실손 보험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의료실손 관련돼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3월의 절판에서는요. 사실상 의료실손 보험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농협생명이라는 데에서도 지금 종신 1천에다가 의료실손 보험을 가입시켜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의료실손보험이 의무갱신이니까 1년마다 의무갱신이니까 나중에 대체 납입하실 때 아주 좋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왜 주계약이 종신 1천이니까 이것에 대한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닥 와닿진 않아요. 왜? 단독 의료실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입하면 되잖아. 15년마다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재갱신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내용인데 그게 그닥 그렇게 막 와닿는 내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절판의 이슈 키워드는 딱 세 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뭐냐면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이 절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부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1번 질병 후유장애 자체가 일시적으로 지금 한도가 원래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거나 2천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풀어줬는데 3월 16일 정도까지는 이거를 5천만 원까지 지금 풀어준 회사가 몇몇 군데 있어요. 몇몇 군데. 그 몇몇 군데라는 곳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풀어줬고 자 또 하나
원래는 이제 질병 후유 장애는 손해보험회사 거의 고유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회사에. 근데 이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아니면 상해 후유 장애라든지 얘를 가입하려면 기본 계약으로 내가 내 기본 계약으로 넣어야 되는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 고도 후유 장애를 많이 넣었어야만 하는데 이거를 다 지금 연계 특약을 없앴다. 그럼 연계 특약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진짜 필요한 게 질병 후유 장애예요. 그러면은 연계 특약이 없으니까 질병 후유 장애만 넣을 수가 있으니까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절감되겠죠. 제가 이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직접 계산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내가 정말 질병 후유 장애가 없어. 나 지금 보험 다 갖고 있는데 실손도 가입하고 있고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보험 다 있는데 나 지금 질병 후유 장애만 없어. 이게 지금 제가 제 기가입 고객들에게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 내용이거든요. 질병 후유 장애만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질병 후유 장애로서만 가입시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기본 계약 없이. 20대에서 40대 사이는 다 2, 3만 원, 3, 4만 원 안에 다 끝나요. 질병 후유 장애가. 80세 만기와 90세 만기 복층 설계도 가능합니다. 왜? 90세 만기로만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요. 그래서 80세 만기에 3천, 그다음에 90세 만기에 2천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질병 후유 장애가 도대체 뭐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되게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20대, 30대가 이거 질병 후유 장애 들어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세까지 3천, 90세까지 2천 하는데 15,000원 안 넘어요. 5천만 원 한도로 하는데 15,000원이 안 넘는다고요. 비싼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3%에서부터 79%까지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79%까지 이 범주가 5천만 원이고 여기서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인 거 여기도 5천만 원 정도 딱 해줘야죠. 당연히 고도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같이 이렇게 있게 된다면 질병 고도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가 만약에 있을 때 나중에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었을 때 간병비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간병비를 위한 간병비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병비를 언제 써요? 그냥 내 몸이 노쇠해져서 그냥 내 몸이 약해져서 요양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데 있을 때 간병비로서는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 아픈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어디 하나 질병이 있거나 큰 질병, 뇌나 심장이나 암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내가 뭐 사고를 크게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질병 부분에서 여기는 이 내용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요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절제라든지 우리 절제는 다 언제예요? 암에 걸렸을 때 썩은 부분을 혹은 이 악성 종양이 생긴 부분을 절제하잖아요. 그렇죠? 도려내죠. 그런 게 있을 때 후유장애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후유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떼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이 조금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드는 것에 대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약에 많다면 그리고 혼자서 보험회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를 끼고 이거를 청구한다면 못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조금 능력 있으신 분들 만약에 있다면 분쟁에서 무조건 이겨주는 게 손해사정사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기는데 우리 변호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손해사정사가 이겨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질병 후유장애에서 이건 합산이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합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로 봤을 때에도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립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궁 관련된 암에 걸렸다. 그럼 난소를 적출했다. 그렇게 했을 때 50%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5천을 가입했어요. 50%예요. 그러면은 5천에 50%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진단비로서. 그러면 내가 이 돈 자체를 간병비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가락에 있어서도 한 개당 10%. 한 개당 10%인데 첫째 손가락 상실했을 때는 15%. 그 다음에 손가락 모두 만약에 내가 잃었다. 손목을 절단됐다. 60%.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내가 만약에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조금 만약에 많이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암으로 인한 절제술 혹은 이 투석 그 다음에 이 치매 CDR 척도 3 이상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못 알아보는 경우죠. 그래서 이 뇌졸중 여기 또 써있죠. 뇌졸중들 신경계 질환은 발병 후 6개월 이후 평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6개월 이후 평가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어서 질환이 있다. 그럼 후유장애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후유장애를 기본 계약 없이, 그러니까 기본 가입 금액 없이 질병 후유장애로서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3월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16일 정도까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 보통 3천이라고 했어요.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게 3월 16일까지다. 알아두세요. 꼭.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가능한 회사가 롯데선보, 하나선보, 흥국화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 의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설계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잘하는 설계사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요청해도 되죠.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말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요청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뇌혈관 질환, 혈액성 심장, 이건 한꺼번에 말할게요. 뇌혈관 질환과 혈액성 심장 질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뇌출혈 혹은 뇌졸중 혹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알고 있는 내용사항에 대한 것에 범주가 넓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주가 넓어진 내용. 이미 이거는 과거에서부터도 많이 대두가 됐던 건데, 이것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알게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뇌혈관 질환, 혈액성 심장 질환은 사실상 진단비를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왜? 관련된 걸로 질환이 걸리게 되면 100%거든요. 거의. 무조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으로 진단비로서요. 진단비로서 최대한 책정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지금이요. 근데 통상적으로 600에서 700만 원. 수술비 결합하게 되면 당연히 1,000만 원 훨씬 더 넘죠. 근데 진단비로서는 1,000만 원이 지금은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혈관 질환, 내가 뇌출혈을 갖고 있어, 나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어 하게 되면 나 뇌에 관련된 걸 다 갖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 ABC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옛날에 뭐 대한생명이었을 때, 하나생명 이전이죠. 아니면 뭐 신한생명, 아니면 교보생명, 생명, 특히 생명회사들이요. 여기 A, CI 진단비 특약. CI는 Critical Illness예요. 중대한 질병이죠. 중대한 질병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암에 걸렸을 시 진단비를 제공해준다. 제가 옆에 뭐라고 썼어요? 아주 못 쓰는 내용이라고 해요. 아주 못 쓰는 내용. 왜? 앞에 중대한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뇌출혈, 일반 급성심근경색, 일반 암보다도 한 단계 뭔가 이 제한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촬영해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CI 관련돼서도요. 이 심장에 관련돼서는 뭐 효소 관련된 게 좀 추가돼야 되고, 뇌에 관련된 것에도 뭐가 일정 시간 이상 뭐가 이 신경계통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요 전제 조건인데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 알아두셔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2대 질병 진단비 특약상 단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사실상 급성심근경색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뇌출혈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밑에 제가 질병 코드 다른 거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뇌출혈 진단비 특약 똑같죠. 그래서 ABC에 해당하는 상황이 대다수 생명보험 관련돼서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약관을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자,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 질병 코드가 I60에서 62까지 해당이 돼요. 근데 최근 보험은 뇌경색 I63 코드가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어요. 이건 옛날 거거든요. 2003년 거예요. 2003년. 근데 이때 당시에서는 이 뇌출혈 및 뇌경색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출혈 진단비라고 아예 보장특약상에 써 있어요. 뇌출혈 진단비라고. 근데 그게 I60부터 I63까지 다 포함이 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I63번이 빠진 경우도 덜어 많이 있습니다. 뇌출혈에서도요. 근데 이거를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보게 된다면 2016년도 거요. 뇌졸중으로 보게 된다면 I60부터 I66까지 여기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죠. I6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I64까지 포함이 되면서 I69까지 한국 질병 코드 이제 분류를 알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길 가면은 I60부터 I69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은 뇌혈관 질환 분류표,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거예요. 뇌혈관 질환 분류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I60부터 I69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뇌에 관련돼서 내가 기타 뇌혈관 질환, 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아니면은 뭐 뇌혈관 장애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무조건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뇌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 안 되고 왜 I67에나 I69가 나오면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으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손해율이 되게 크고요. 뇌혈관 질환에 보장 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많이 주면은 손해니까. 자, 또 하나 급성심근경색 관련된 내용에서도 일반 급성심근경색에 관련된 이 코드는 I21부터 I23까지입니다. I21부터요. I23까지. 이건 옛날 것도 똑같아 있죠. 3년 거. 근데 이게 범주가 더 넓은 게 뭐냐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내용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I20 협심증이 들어가죠. 협심증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막 피가 이제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I20부터 I25까지 다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죠. 이건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똑같이 1,0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로 지급이 되는 내용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요 분석을 직접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찾아보면 돼요. 이 네 가지만 찾아보면 돼요. 네 가지만. 첫 번째, 질병 후유 장애가 탑재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거의 99%는 좀 오바고요. 90%는 탑재가 안 돼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없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탑재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번 갱신형 특약. 20세부터 40세, 그러니까 우리 아기부터요. 40대까지는 갱신형 특약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갱신형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기본 골조를 짓잖아요. 그렇죠? 기본 골조를 짓는 것은 비갱신형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기본 골조로 맞춰주고 의료실손 특약을 단독으로 넣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만약 보장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하실 때에 경제활동 집중기 뭐 65세 아니면 70세 이전까지만 갱신형 특약으로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진단비든 뇌졸중이든 급성심근경색이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갱신형 특약은 꼭 그렇게 조금 살을 붙이는 내용이지 일부러 갱신형 특약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런 거를 막 보험의 원가입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우리 뭐 삼성 화재, 삼성생명 이렇게 판매하면 안 돼요.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3월 안에 점검 받으시고 보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봐요. 4월엔 또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좀 개정하고 싶으신 좀 내가 좀 점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점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투에도 글을 올렸는데 한 조회수가 1100 한 얼마야? 1000에 넘었죠.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눌리고 댓글 이렇게 댓글이 안 나올까? 여기 나왔다. 댓글도 제가 이렇게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도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니까요. 앞으로 함투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올릴 겁니다. 보험 관련 글도 올리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주식 관련 글도 항상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공부글 이런 거 되게 좋죠. 이런 거 기준에 관하여 주식 투자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촬영할 겁니다.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지지 저항 관련된 거 이것도 이렇게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